본격적으로 계절이 이제 여름으로 바뀌었어요. 네. 예, 여름으로 바뀌면 항상 사회적으로는 에너지 대란 때문에 블랙아웃. 네.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전기료 폭탄이 이슈예요. 네. 누진 폭탄세. 네. 그래서 좀 더 스마트한 전기 사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네. 스마트한 전기 사용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실 신재생 에너지 전문가 에너지 팩토리의 심정현 대표님, 예,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신 대표님은 사실 저희가 지난 5월 달부터 계속 모시려고 했었어요. 근데, 중요하신, 네, 저희 게스트임을 오늘 증명을 하셨네요. 네, 1시즌 마지막인 10회 때. 저희가 오늘 마지막 시즌이거든요. 네. 벌써 10회나 됐어요. 네, 오늘이 10회째예요. 네, 10회 특집으로, 네, 신 대표님과 함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그린 에너지라고 그러잖아요. 통칭해서. 네. 근데 일단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고속도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어요. 텃밭이나 또 도심에서도 지붕에서 이거를 설치한 데가 있죠. 네. 태양광이죠. 태양광. 그래서 태양광을 위주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우리 심 대표님을 모셨고 그리고 뭐 태양광 말고도 뭐 많이 있죠. 뭐 조력 발전, 또 뭐 풍력 발전, 화력. 예, 뭐 화력은 그린 에너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게 많이 있긴 한데 원자력. 그 뭐 지열도 예전부터 있긴 있었어요. 지열 네, 발전, 네, 네. 그죠? 근데 어쨌건 우리 그 어떤 가까운 미래에 부합하는 거는 태양광이라는 얘기가 많아서 일단 신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태양광 에너지는 사실 낯설진 않아요. 저희도 웬만한 집에는 이제 그 옥상에 번쩍번쩍 거리는 그리고 모터 비슷한 거 달려 있고, 네, 그걸 이용해서 뜨거운 물 온수 데우고, 네, 그리고 에어컨이 아니라 보일러. 아니 네, 근데 거기서 돌리고. 지금 중요한 게 태양광하고 태양열하고 차이가 있어요. 저 그거 맨날 헷갈려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태양광이라고 했다가 박사구 전 이런 무식한 놈이 다 있냐며. 그걸 헷갈릴 수 있냐며. 그러니까 이제 태양광은 포토볼틱이라고 해갖고 이제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를 태양광 발전이라고 하고요. 네네. 태양열 발전은 보일러예요. 그러니까 태양열을 받아서 네. 그 물을 데피는 거죠. 왜 이렇게 집에 옛날에 농촌이나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위에 이렇게 동그란 통 이렇게 거기서 모모 태양열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게 그게 이제 난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쓰는 뜨거운 물, 네네. 보일러, 난방 그거는 태양열이고요. 우리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전기를 생산하는 건 태양광 발전입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이제 모셔서 저희가 여쭤볼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게 저희 그 입백 청취자들께서는 사실 좀 낯설 수도 있어요. 전 근데, 낯설어요. 예. 태양광과 태양열이 또 틀리다는 IT 거예요. 전문 방송이 왜 무슨 재생 에너지를 하냐 이러실 수도 있는데 이 태양광 발전에 들어가는 설비가 거의 IT 기기입니다. IT 부품과 재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네네. 그리고 주요 재료 중에 하나가 뭐 실리콘이죠, 그죠? 폴리실리콘이죠. 그렇죠. 반도체 반도체죠. 만드는 실리콘이 들어가기 때문에 IT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연관되는 다양한 또 분야가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 모셨고요. 그럼 일단 이 지금 태양광 발전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텃밭이나 일반 가옥의 옥상 이런 데서 설치하는 모습을 속속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일반 민간인들이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제일 첫 번째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죠. 아, 돈을 번다고요? 네,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장 큰 주된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화석연료를 안 쓰겠다. 그러니까 전기료를
절약해보겠다는 이제 두 가지, 크게 나누면 그렇게 두 가지. 하나는 전기를 매전을 해서 돈을 벌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기를 아껴서 내가 내는 전기료를 아끼겠다라는 건데, 일단 민간인이,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이 에너지 사업, 그러니까 전력 사업을 한다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왜냐하면 전력 산업이라는 건 기간 산업으로 들어가서 그 자본이 엄청나게 집약이 돼서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이런 사업들이 가장 장점이 뭐냐면 수요와 공급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전기를 생산을 하면 그 전기는 무조건 사주는 곳이 있어요. 정해진 가격에. 예, 거의 일정한 가격에 사주는 데가 있어요. 용팔이? 용팔이? 전파리. 그러니까 그 전력을 구매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흔히 얘기해서 한전 하는데, 네네. 한전은 말 그대로, 그러니까 전기를 만드는 회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전력이라는 회사는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는 한전한테 전기를 사죠. 근데 한전은 단순히, 그러니까 한전 밑에 그 발전 자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6개 발전 자회사들인데 그 중에 제일 큰 게 한국수력원자력, 그 다음에 지역별로 나눠서 동서발전, 남동발전, 중부발전 이렇게 쭉 있는데, 그 발전 회사들이 화력발전을 하든 조력발전을 하든 그런 발전을 해서 전기를 생산을 해서 한전의 전력거래소를 통해서 한전에다 파는 거예요. 그러면 한전은 걔네들 이제 전력거래소에서 정해진 가격으로 걔네들한테 전기를 사서 우리들한테 파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국통신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전은 망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봇대, 철탑. 그러니까 전기 인프라를 다 깔아놓고, 그렇죠. 전기는 다른 발전소에 사서 소비자한테 이제 파는 중개업을 하고 있다. 그렇죠, 한전은.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게 네네.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를 하면 네. 그것은 100% 한전한테 100% 매전을 하고 얼마간의 정해진 가격에. 네네. 그러니까 그 일반인이 이렇게 전력 산업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는 사실 몇백억, 몇천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태양광은 사실 용량으로 따지면 돈 500만 원, 적게는 1000만 원만 가져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민간에서들 많이 하고, 지금은 이제 보급 차원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내가 태양광을 하겠다 하면은 설치비의 일정 부분을 보조를 해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집에다 설치를 하겠다 이러면 또 그 설치비에 얼마를 보조해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민간이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오래전에 아마 참여정부 시절일 거예요, 아마. 예. 네. 유럽의 어느 도시였는데, 어느 나라인지 도시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그 마을은 이제 자체 전기를 이제 태양광으로서 자체 그 전기를 생산해서 가구에서 다 쓰고 남은 전기를 이제 판다는 거예요. 예. 저는 그런 걸 보면서 그럼 한국에서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계속 이제 날은 더워지고 여름은 길어지고. 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충분히 가능하죠. 왜냐하면 보통 한 1메가짜리 태양광 발전소를 짓게 되면 보통 한 300가구 정도 쓸 수 있는 전력은 생산을 해요. 그게. 근데 그게 설치가 되는 게 한 4,000평, 5,000평 정도면 설치를 할 수 있고, 금액으로 따지면 25억? 그 정도면 설치가 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그 전력의 모든 권한을 한전이 갖고 있어요. 개인이 생산하는 전기도요? 그러니까 개인이 생산을 해도, 그러니까 내가 이 전기를 팔려면. 팔려면. 네, 그러니까 내가 쓰는 건 상관없어요. 독과점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전이 모든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한전을 거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유럽에 아마 거기가 독일일 것 같은데 보신 데가 그쪽 같은 경우는 분산형 전원이라고 해서 지역마다 이 전력 그런 회사들이 있어서 아마
보신 데는 그렇게 해서 마을 공동체에서 그 전력을 생산해서 자기들이 쓰고 나머지를 전력회사에 파는 그런 구조가 아닐까 싶은데 우리나라는 사실상 그게 좀 힘들죠. 구조적으로. 네. 이 일반인이 이제 태양광 발전을 한다라고 해서 일반인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초기 투자 비용은 만만치 않지만 이게 연금처럼 나중에 다달이 일정액이 들어온다. 그래서 뭐 아들보다 낫다. 뭐 그래가지고 이게 한때 붐이 일었었어요. 그죠? 지금도 하시는 분들 대책으로? 많죠. 네, 지금도 많지. 그래서 이게 어떤 그 한전과의 계약 기간이나 내가 전기를 뭐 몇 단위당 팔 수 있는 금액 이런 게 어떻게 뭐 시시각각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들어갈 때마다 다른 건가요? 그게 보통 이제 정부의 제도에 따라서 바뀌어져요. 근데 이 제도가 굉장히 다른 제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자주 바뀌는 편이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특히 태양광 정책은 좀 일관성이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권이나 아니면 그런 정책 결정권자들의 이런 어떤 의지 같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바뀌는데 이 태양광이 붐이 일었던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2007년도 8년도 이때는 그러니까 그 FIT라는 제도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발전 차액 지원 제도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1년에 한 번 고시를 하는데 쿼터를 정해놓고 만약에 전체 태양광으로 발전하는 게 50메가면 50메가, 60메가면 60메가 쿼터를 정해놓고 거기에 이제 신청해서 FIT 제도의 지원을 받으면 그러니까 2007년도가 아마 712원이었을 거예요. 킬로와트당. 그러면 그 712원을 15년 아니면 20년 동안 고정으로 사주는 거예요. 정부가. 그러니까 한전이 고정으로 사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초기에 설치되는 투자비가 좀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수지 타산을 계산을 따져보면 내가 지금 10억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얼마간에 뭐 한 7대3 뭐 8대2 해서 대출을 받아서 일단 하고 갚으면서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면 보통 그 수지 타산이 맞는 점이 한 5년에서 6년 사이에 그 대출금이나 이런 거에 다 상환이 될 수 있게 구조가 돼 있어요. 그럼 뭐 이율 이런 거 다 따져서는 그렇죠. 남는 장사네요. 네, 네. 남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 은행 입장에서 보면은 FIT라는 제도는 고정 가격에 사주기 때문에 가격의 변동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킬로와트당 얼마라는 게 딱 픽스가 돼 버리니까. 네네. 그다음에 내가 투자하는 입장에서도 위험 부담이 없죠. 왜냐하면 얼마로 나는 정해놓고 들어가는 거니까 내가 10억, 뭐 20억, 30억을 먼저 선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그 투자 대비 수익률이 얼마다라는 게 딱 픽스가 돼서 나오기 때문에 네네. 그게 2011년도까지 FIT가 있었어요. 그게 사실상 11년도까지 있었지만 10년도 1월달에 끝났어요. 그게 워낙에 그러니까 선착순이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먼저 신청하는. 그러니까 11년도께 네. 이미 2009년 12월달에 끝났어요. 마감을 치고. 그쵸, 마감이 된 거죠. 근데 이것은 정보력 싸움이네요. 그때 마지막까지 금액이 내려갔던 게 제 기억으로는 462원 정도 어바웃 됐고요. 킬로와트당. 근데 이것의 지금 장점은 지금 얘기했던 대로 그런 거 고정으로 매입해 준다. 그러니까 이 현금 흐름이 다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내가 얼마에 사주겠다는 게 딱 정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 받기도 쉽고 모든 게 이제 근데 이거의 단점 정부가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냐면 얼마에 사주기로 픽스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는 좋으나 싫으나 그 사람들한테는 그 돈을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계약을 했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보면 별로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단점은 있지만 그 대신 보급은 확실하게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민간의 투자를 유치를 해낼 수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폭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2000년대 후반에 태양광이 폭발적으로 올라갔던 이유가 이제 이런 이유고, 그 다음에 이제 정권이 바뀌고 뭐 이러면서 이 제도가 RPS라는 제도로 지금 바뀌어서 지금 하고 있어요. RPS라는 제도로. 그러니까 방식은 똑같아요. 돈을 주는 방식은 똑같은데 이제 형식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은 한전에서 다 주는데 돈을 이제는 발전 자회사하고 한전하고 스플릿이 돼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똑같이 1000kW를 발전을 했으면 네. 지금은 한전에서 그러니까 FIT는 1000kW를 발전해서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500원이다 킬로와트당. 그러면 뭐 그러니까 만약에 1000만 원을 그냥 받는다고 치면은 지금 바뀐 제도는 발전 자회사에서 한 250만 원, 한전에서 250만 원. 그렇게 이제 나눠줘서 받는 거죠, 돈을. 그렇게 바뀌었는데 이게 좀 그러니까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불확실하죠. 왜냐하면 이 제도는 금액이 픽스가 돼 있지를 않아요. 계속 변동이에요. 1년에 2번, 3번씩 바뀌어요. 그 다음에 한전에서 주는 돈은 1년에 12번 바뀌어요. 그러니까 매달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느 레인지는 있지만 네네. 이제 FIT 때처럼 정해진 금액이 아니고 계속 변동되는 금액이죠. 그러니까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좀 안 좋아진 거죠. 네, 안 좋아진 아니 거죠. 뭐 횟집처럼 이제 시가로 받는 거네요, 그럼. 그때 수요에 따라서. 그러니까 전기량이 많아니까 왜 전력 대란이 생겨서 이제 예비 발전기들을 돌리고 뭐 이럴 때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해서 한전에서 주는 돈은 그 S&P라는 개통 한계 가격이라는 금액으로 돈을 주는데 그 금액이 보통 지금 이제 평균 연평균 가격이 한 150원 정도 해요. 킬로와트당. 근데 이제 여름철에 전력 피크치나 뭐 이제 전력이 모자르게 된다. 블랙아웃이다 뭐 이렇게 되면은 그 돈이 한 170원, 180원, 뭐 200원까지도 올라가고. 예.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 금액이 뭐 한 130원, 140원 그렇게 떨어지기도 하고. 근데 지금까지 작년, 올해 뭐 이런 평균은 한 150원 정도 해요. 그 가격은.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한 6년 정도 컵라면 먹으면 그 이후로는 평생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는데 그쵸. 한 15년은 스테이크를 근데 먹을 수가 있죠. 중요한 거는 그때는 이제 킬로와트당 뭐 700원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사주는 가격이 높았고 지금은 뭐 180원까지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떨어졌죠. 그죠? 그러면 반면에 그때는 그 고정 설비가 그만큼 비쌌을 거고 그렇죠. 지금은 또 고정 설비가 많이 그만큼 싸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똑같아요. 지금 들어가도 뭐 나쁘지 않은 나쁘지는 않죠. 나쁘지는 않은데 장단점이 있으니까 옛날에 FIT 때는 선착순이에요. 내가 먼저 신청한 사람 먼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몰렸고 그 대신에 한번 선정이 되면 이제 그대로 가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초이스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먼저 선시공을 해서 이제 현물 시장이라는 데다가 팔다가 계약 시장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금액을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이제 발전 자회사에서 주는 REC라는 이제 그 제도가 있는데 이거는 내가 또 발전 자회사한테 입찰을 얼마에 넣느냐에 따라서 또 금액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시장 그러니까 이 직영부죠. 지금 산자부인가? 그러니까 직영부 논리는 이 태양광 에너지 시장을 시장 경제에 맞추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유도를 해서 그 관심을 끌어내겠다. 뭐 주식 시장처럼 현물 시장을 만들어서 뭐 이렇게 하겠다 해서 이제 이런 제도들을 이제 쭉 만들어서 시행을 했는데 그게 이제 처음 직영부에서 뭐 시장 경제에 맡기겠다 뭐 했다라는 의도와는 틀리게 정부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돈을 그러니까 안 주는 쪽으로 계속 제도를 지금 바꿔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현물 시장에 만약에 내가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REC를 그러니까 한국 수력 원자력하고 내가 계약이 돼 있다. 그러면 그거는 계약 시장이에요. 근데 이 현물 시장은 뭐냐면 내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이 태양광을 팔 수 있는 자격을 얻어서 설치 확인을 받으면 그때부터 내가 발전한 그 발전 그 양에 대해서 REC라는 이제 그 무슨 공급 인증서를 받아요. 네네. 근데 그 인증서가 1000kW당 1 REC예요. 그러니까 그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주식 같은 개념이 돼서 REC가 우리가 이제 그 팔 수 있는 가격이 보통 한 15만 원? 1 REC가 그러면 1kg가 150원이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에다 또 가중치라는 걸 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표로 보여드리면 굉장히 편한데 이렇게 말로 하려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어부가 고기 잡아와서 수산시장에 경매를 하듯이 그런 식으로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바뀌었는데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바뀌면 진짜 긍정적으로 바뀐 건데 이건 뭐냐면 주식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매가가 있고 호가가 있으면 거기서 만나는 게 동시에 진행이 돼서 금액이 뭐 5,000원이다, 5,100원이다, 5,200원이다 이게 결정이 되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내가 REC를 갖고 있는 내가 1000 REC를 팔겠다 이거야. 내가 발전을 해서 갖고 있다. 그러면 이거를 나는 미리 까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경매 날짜가 수요일이다 이러면 화요일 날까지 나는 이걸 먼저 까서 내가 얼마에 팔겠다 이거를 뭐 15만 원은 팔겠다, 14만 원은 팔겠다, 13만 원은 팔겠다. 미리 나는 이걸 까서 내놓고 나서 그 다음 날 이제 발전 자회사들이 쭉 보는 거지. 아 이거 얼마에? 그러면 걔들이 이거를 사도 그만이고 안 사도 그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팔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이거를 안 사면 그걸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개인이? 3년 동안은 팔 수 있어요. 전기를 모아놨다가 아니 그러니까 그 REC를 내가 이거 전기를 공급했다는 인증서니까 이거를 3년 동안은 보유권이 있어요. 3년은 내가 권리가 있는. 그러니까 3년 동안은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 개인이 생산한 전기를 저장을 할 수가 있냐고. 개인이 내가 팔려고 내놨는데 안 살 수도 있다면서요. 그렇지. 그럼 이 내가 생산한 전기를 저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 개념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냐면 전기는 이미 생산이 돼서 한전에 다 넘어갔어요. 이미 전기 물건은 받고 그렇지. 물건은 다 넘어갔는데 그걸 내가 공급을 했다는 그 증거지. 그러니까 내가 뭐 1000kg 공급했다, 10,000kg 공급했다. 넘어갔을 때 돈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전은 주죠. S&P로. 근데 발전 자회사는 안 주는 거지, 그걸. 그러니까 아까 한전에서도 주고 발전 자회사도 이렇게 돈을 줄 거를 찢어서 준대잖아요. 그렇지. 스플릿으로 주는데 한전에서 주는 거는 말 그대로 한 킬로와트당 15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그러면 1000kg 해봤자 1 REC 해봤자 1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5만 원은 이건 그냥 무조건 다 주는 돈인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수익을 얻으려면 그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 플러스 알파가 결국에는 이제 발전 자회사에서 주는 그 REC 금액 대금인데 그 대금을 주는 방식이 계약 시장하고 현물 시장하고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 시장은 1년에 2번 4월하고 10월 달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입찰을 봐요. 그래서 그것도 입찰을 이제 쭉 받는 거예요. 내가 얼마에 사겠다. 그러니까 내가 생산한 전기를 얼마에 팔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아까 얘기했듯이 1 REC를 뭐 15만 원을 팔겠다. 뭐 12만 원 팔겠다. 그래서 입찰을 넣어서 되면은 그 발전 자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뭐 12년이면 12년 얼마 기간을 정해서 그거 안정적으로 파는 거고 그게 안 되면 이제 현물 시장에 파는 건데 현물 시장이 가격이 높아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 11월 달 같은 경우엔 1 REC가 24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계약 시장은 얼마였냐면 12만 8천 원이에요. 거의 한 더블이죠. 어바웃 더블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내가 돈이 있고 은행에서 대출을 안 받고
안 받고 이 발전 시설을 지으신 분들은 굳이 돈이 당장 필요하지 않으면 네. 계속 비싼 가격에 내놓는 거지. 음. 그래서 그렇게 비싸게 사면 땡큐니까. 3년 동안. 그렇죠. 3년. 그러니까 안 팔려도 또 3년 동안은 팔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3년 동안 계속. 그렇죠. 예. 안 팔려도 계속 내놓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부가 이거를 그러면서 이제 보완책을 내놓은 게 뭐였냐면 이 발전 자회사들한테 너네가 신재생으로 얼마만큼은 무조건 해라라는 의무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REC를 살 수밖에 없게끔 만든 제도가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얘들이 강제 구매를 해야 그렇죠. 되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가 유지가 되고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였는데, 이게 시작된 지가 2012년도에 시작이 됐어요, 처음. 네. 근데 12년, 13년 해보니까 얘들이 힘들거든. 이거를 지금 사기가 네. 애매하거든. 그러니까 룰을 또 바꾸기, 올해 이제 다시 바꿔서, 이제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사야 되는 양을 유예를 해달라. 뭐 1년 유예를 해달라. 2년 유예를 해달라. 그런 식으로 바꾸고 있고, 의무적으로 저기를 하는 거를 이제 그 양을 쿼터를 좀 줄여달라는 식으로 계속 지금 제도가 그러니까 바꾸려고 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이렇게 제도를 처음에 만들고 그 의지대로 갔으면은 가격이 그렇잖아. 이게 어차피 시장 상황에 맞추겠다고 했으면은 REC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니즈가 있으니까. 삼성전자가 뭐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니즈가 있으면 올라가는 거지. 주식이란 건.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되는 건데 문제는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 가격 못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격을 못 주니까 룰을 바꾸겠다는 거지. 그러면은 그 전기를 발전하는 발전소는 전기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 위기 시즌 뭐 모자르는 그 블랙 아웃이 들어서 전기가 모자르는 시즌에 되게 비싸게 판다고 저는 이야기 한전에서 비싸게 사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얘기했던 S&P죠. 그 S&P가 블랙아웃이나 전력 피크치가,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해서 평상시에, 그러니까 네. 봄하고 가을에는 전기가 많이 안 쓰잖아요. 그러면 전력 생산 단가가 낮은 원자력 핵발전소를 돌리겠죠. 네네. 그러면 이거는 생산 단가가 낮아요. 그러니까 그 대신에 이 핵발전소만 돌려서 전기가 충분하다고 하면 다른 LNG 발전이나 화력 발전이나 이런 거는 안 돌려도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돌리는데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전기 가격이 싸지죠. 근데 이제 수요가 많아지고 피크치가 많아지면 석탄도 떼우고 기름도 떼우고 막 그러면서 이제 전기를 생산을 하죠. 네. 그렇게 되면 올라가는 거죠. 전기 요금이. 그 얘기예요. 그 얘기인데 거기다 태양광을 올리게 되면 태양광은 더 비싸죠. 비싸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게 돼서 전기 요금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걸 누가 아마 인터넷 같은 데 쳐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건데 원자력 발전소 짓는 비용하고 태양광 발전 짓는 비용하고 지금은 태양광 발전소 짓는 비용이 더 싸요. 킬로와트당. 그러니까 왜냐면 키로당 대비를 했을 예, 때. 대비를 했을 때 왜냐면 네. 우리나라는 원전 핵발전소를 짓는 비용만 생각을 하지 네. 사후 처리 비용은 전혀 생각을 안 해요. 그렇죠. 운영 유지 그리고 방패까지 해야 그렇죠. 되니까. 방패까지. 그러니까 그 모든 비용이 다 추가가 돼 버리면 태양광 발전소 짓는 거에 거의 한 3배 정도 되는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원자력 발전소 짓는데 얼마예요? 정해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걔네들이 오픈을 안 하니까. 예, 알 수가 없고 이게 뭐 정부 관료들만 알겠죠. 그쪽에 했던 분들 이게 오픈된 게 없으니까 그다음에 지금 결국에는 고리 발전소 핵발전소도 지금 폐기를 못 시키는 게 결국에는 원전이란 게 폐기가 된다고 하면 옛날에 체르노빌 했던 것처럼 시멘트 블럭으로 덮어 씌우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게 뭐 계속 이제 시간이 지나면 계속 덮어서 그걸 뭐 어디다 우리가 메모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다 바다에다 버릴 수도 있는 거 어디 땅 지금 뭐 방패장 뭐 한다 하더라도 지금 고준위 그러니까 왜 저준위 중준위 뭐 그런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서 썼던 물건들 뭐 경주 방패장으로 보내기 위해서 뭐 이제 뭐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데 문제는 그런 게 거의 지금 포화 상태래요. 어디로 갈 데가 없대요. 그런 핵 폐기물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문제가 돼서 지금 환경 쪽이나 뭐나 다 이런 것들 때문에 발전소 없애자, 폐기하자 뭐 하고 있는데 뭐 실용적인 면에서는 원자력 발전이 좋긴 좋죠. 예. 근데 문제는 사후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오면서 선조들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우리한테 물려준 거는 지금까지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후세대한테는 이걸 물려줘야 돼요. 방패다. 네. 네가 안고 살아야 된다. 그렇지. 그러니까 왜 독일이, 네. 왜 일본이 그 똑똑한 선진국, 돈 많은, 네. 그러니까 뭐 나라들이 네네. 핵발전소들을 왜 폐기하고 없애는지는 이유를 따져보면 네. 자명한 일이죠. 그럼 현재 원자력 발전소는 진퇴양난이네요? 더 이상 폐기할 데도 없고. 그렇죠. 그렇다 이걸 유지하기에도 위험하고. 근데 지금 더 하고 있잖아요. 더 짓고 있고. 그 정부 정책 의지예요. 모든 게. 이 에너지는 결국엔 국가 산업하고 모든 게 맞물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러니까 환경론자들 뭐 이런 쪽에서 해라 마라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왜냐면 공장은 돌려야 되고 산업은 돌아가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그 비율을 얼마나 적정하게 맞춰서 대체 에너지를 개발을 해야 되느냐에 초점이 맞춰지면 되는데 문제는 다른 나라 특히 독일은 뭐 몇 년까지 전체 에너지원의 뭐 60%, 65%를 신재생 쪽으로 하겠다. 일본도 뭐 2030 몇 년까지 원전 다 없애겠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006년도인가에 만든 게 2025년까지 전체 에너지원의 10%를 신재생으로 하겠다. 그게 지금 나온 게 11%를 하겠다 해서 지금은 그거를 또 2030년으로 또 늘리는, 그러니까 뭐 지금 이쪽을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제도 자체가 정책 결정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다시 이제 태양광 발전으로 돌아가서 지금 그러니까 저희 청취자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이거를 어느 정도의 크기와 비용을 들이면 이 정도 벌 수가 있다. 뭐 그런 그렇죠. 어떤 그게 제일 저기 한데 전문 용어를 왁구를 좀 짜주시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수익이 나는 그러니까 다들 사람마다 니즈가 틀리겠죠. 나는 한 달에 100만 원만 있어도 돼. 뭐 나는 뭐 500만 원은 있어야 돼. 뭐 이제 그런 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100kW 정도 지금 발전 시설을 하면 한 달에 한 350만 원 정도 수익을 올릴 수가 있어요. 350만 원에서 한 400만 원 어바웃. 지금 현재 상태로 기준으로 보면 100kg 근데 100kg 지금 만드는데 한 2억 한 3천 그 정도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쭉 해서 따져 보면은 한 6년에서 7년 정도면 지금 이거는 원금이 상환이 돼요. 그러니까 물론 자기 자본이 처음에 얼마가 그러니까 한 전 2억 한 2억 2천 3천 중에서 자기 자본이 한 30%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은행 대출 받고 뭐 이렇게 하면 한 7년 정도면 6년에서 7년 정도면 다 갚아요. 그 돈은. 그러면 그 후부터는 내 인컴이 되는 거죠. 순수하게. 한 달에 350만 원 정도? 한 300만 원. 350만 원, 한 400만 원 정도. 그러면 2억 3천은 설비 비용인 거죠? 그렇죠. 설비 네, 비용이죠. 대지 비용은 빼고.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여기서 가중치라는 게 또 나와요. 이게 네. 뭐냐면 FIT 때는 땅에다 설치를 하든 건물에 설치하든 크게 금액이 안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정부에서 예산이 없다 보니 땅에다가는 일단 설치하는 거를 좀 자제해라. 그래서 일단 그 땅에다 설치할 때는 가중치를 0.7을 주고 건물 위에다 설치하면 가중치를 1.5를 줘요. 그게 뭐냐면 1kg를 발전을 하면 건물 위에다가는 1.5kg 발전한 걸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고 땅에다가 설치를 하면 1kg를 발전해도 0.7로만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뭐 그냥 생각해도
건물을 하나 이렇게 도배하지 않는 이상 그렇죠. 어렵죠. 대지에 이렇게 해놓는 거 땅에다 따라갈 하는 수는 게 없잖아요. 훨씬 많이 깔 수 있죠. 네. 근데 건물은 한계가 있잖아요. 뭐 네. 건물이 500평이라면 결국엔 500평 그거밖에 못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건물에 올리려면 제약이 굉장히 많아요. 네. 여러 가지 이해관계도 그쵸. 그렇죠. 그다음에 뭐 안전 문제도 있죠. 뭐 저번 경주 뭐 이렇게 집 무너지고 막 하는 거 그런 안전 진단 그런 거 다 받아야죠. 그러니까 저 어려워지는 거죠. 건물 위로 올린다는 거는. 유지 보수도 더 그렇죠. 힘들어지죠. 땅보다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제도를 바꾸면 결국에는 예산을 아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건물에를 좀 더 많이 준다 하더라도 땅에 많이 까는 것만큼은 못 하겠죠. 이제 그렇게 바뀌는 건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100km 지금 아까 얘기했던 한 2억 3천 정도 드는 건 이제 그 350만 원 정도 나온다는 거는 지붕 위에 했을 때 1.5 가중치 1.5 그다음에 땅에다가 하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토지를 보면 지목이 있어요. 뭐 전, 답, 뭐 임야, 뭐 이렇게 쭉 있는데 나대지라는 지목은 없고. 근데 어쨌든 그 지목이 정부에서 정해놓은 게 국계법에 따르면 28개 지목이 있어요. 그 중에 5개 지목, 그러니까 전, 답, 임야, 목장용지, 과수원용지. 이거는 가중치가 0.7. 그 외 나머지 23개 지목, 그러니까 뭐 대지, 뭐 잡종지, 뭐 창고용지, 공장용지, 뭐 기타 등등, 뭐 하천, 국어, 뭐 다 포함해서 이거는 가중치 1. 근데 여기다가 100km 미만으로 하면 가중치 1.2를 더 주죠. 100km 이상 넘어.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제도고. 아니 그러면 그 350만 원 정도를 뽑으려면 집에다가 올린다고 할 때 지붕이 얼마나 커야 되는 거예요? 지붕이 한 120평은 돼야 돼요. 지붕이 120평이요. 그러면 무슨 뭐 저기 용인이나 이런 펜트하우스 그런 타운에서만 가능하겠네요? 그러니까 그 정도라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번에 6월 25일 날 또 법이 하나 바뀌었는데 뭘 자주 바뀌어. 이건 뭐냐면 건물에 올리는 것도 그 전까지는 건축 면적의 2배까지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100평의 건물, 그러니까 건평이 100평짜리 건물을 갖고 있는데 여기다 올리겠다. 200평까지. 그러면 태양광 모듈이 면적이 200평까지는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줄었겠네. 뭐 옆으로 나오든 뭐 앞뒤로 나오든 그 인정했는데 이번 6월 25일부터는 이제 세 달 후에 이제 시행이 되지만, 그러니까 9월 25일부터는 어떻게 바뀌냐면 그 건축 면적 이내, 그러니까 100평이면 모듈 면적, 태양광 모듈 면적이 100평까지만. 그다음에 처마 밖으로 나오면 안 되고. 못 삐져나가게. 그렇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더 하지 마라 이거예요. 결론은. 그러면 이게 현실적인 어떤 그 평수를 감안했을 때 그 투자비와 월 회수 금액은 어느 정도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통 그러니까 내 돈 들여서 은행빚, 이게 또 이 100km, 200km 이런 것들은 은행에서 대출도 잘 안 해줘요. 태양광 갖고는 이제 자기 집이나 건물 가지고 이제 대출 받아야지. 담보. 그러니까 담보를 또 인정을 안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저희 해야 되는데, 자기 돈 가지고 한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한 30km 정도만 해도 한 달에 한 돈 100만 원은 100만 원? 나오거든요. 그럼 초기 비용은 얼마? 한 8, 9천? 1억 언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1억 정도 투자해서 뭐 한 달에 한 100에서 150 정도 나온다 하면 6년 지나서? 아니지, 이거는 자기 돈으로 이건 내 돈으로 했으니까 순수 내 처음부터 그렇게 나오는 거지. 어. 그러면 웬만한 카페나 커피숍 차리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낫다는 얘기죠. 이야, 이거 네. 그렇네요. 청취자들이 쏠쏠한 돈을 만질 수 있는 이거는 신재생 정보인데, 테크네. 이거. 신재생 테크. 진짜 아들보다 난데. 그러니까 이게 전에는 조금 더 낫죠. 근데 이제
정부에서 금액을 계속 낮추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게 문제는 되지만 어쨌든 한 1억 투자하면 한 150만 원 월에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를 그 어떤 넓이 크기의 문제에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떤 기술적인 걸로 어떻게 좀 더 작은 태양광 그 뭐 판이라고 해야 되나? 지별판? 직광판. 직광판? 그걸 기술적으로 좀 줄여도 더 많은 에너지를 뽑을 수 있게끔 하는 거는 어렵나요? 아니 기술은 다 나와 있어요 지금도. 지금 정부에서 싫어하겠지. 아니 싫어하는 것보다 지금 왜 인공위성에 올라가는 그 태양 전지판 같은 경우는 효율이 한 60% 돼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건 효율이 한 18%. 18%? 18%? 네, 18%, 16%, 18% 되고. 그러니까 이미 기술은 다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제작 단가나 뭐나 이거저거 경제성을 비교를 해보면 지금 우리가 쓰는 폴리실리콘, 그러니까 그러니까 햇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데 우리는 지금 폴리실리콘이라는 걸 써요. 그게 이제 삼성전자에서 만드는 반도체를 만드는 기본 소재인데 그걸 왜 쓰냐면 가장 싸요. 싸니까. 네, 가장 싸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떠나서 이제 다른 소재로 간다고 하면 훨씬 효율이 좋은 모듈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게 비용에서 안 맞는 거죠. 그럼 결국 태양광을 획기적으로 어떤 뭐 소비자나 공급자나 정부 입장에서 서로에게 윈윈이 될 수 있는 거는 싼 새로운 소재가 나오는 거네요, 그러면. 나와서 만약에 효율이 지금의 한 더블 정도만 된다고 하면 엄청난 거죠. 그러면 태양광 사업자들이 훨씬 좋겠죠. 근데 지금 이제 시공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지금 이제 이걸 시공을 하려면 결국은 자가주택, 그것도 단독주택이나 뭐 이런 해도 되고 빌려도 되죠. 있는 사람들 거를. 내가 못 한다면 내가 없으면. 그러니까 왜냐면 그 빌리는데 어차피 빌리는 게 내가 생활하는 공간을 빌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놀고 있는 공간을 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친분 관계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충분히 그런 관계 있다고 하면 옥상 같은 거 빌려주는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 하면 아니면 임대료를 적게 줄 수 있다 하면 아니면 공짜로 빌릴 수 있다 하면 그런 방법도 있겠죠. 그러면 이게 새로 짓는 아파트 뭐 우리가 자주 언급했던 레미안이나 자이 이런 데 처음 질 때 아예 그냥 이거 보면 멋있잖아요. 밖에서 봤을 때는. 어떤 뭐 외관의 아름다움 플러스 실용성. 저도 멋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아니 왜 63빌딩 밤에 석양질 때 보면은 딱 그런 느낌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또 이게 되게 보기 싫다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 직광판을 남향 쪽으로 남향으로 딱 다 붙여버리면 안 되나요? 도배를 해버리면?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태양광판이 가장 좋은 효율을 낼 수 있는 게 태양광 직사광이 태양광 그 직광판에 직각으로 떨어질 때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러니까 보통 한 30도 정도 각을 유지했을 때가 가장 30도. 좋은 효율을 내는데 건물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효율이 좀 안 나오는 거죠. 효율이 각을 맞춰서 남향으로 세울 때보다는 많이 떨어져요. 한 절반 이상. 그러니까 결국엔 현대차도 아니고 각 맞춰서 또 이렇게 해야 되니 또. 그러니까 각을 맞춰줘야 돼요.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옥상에다 올리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요즘에 BIPB라고 해서 그 창문 대신에 이제 그런 태양광을 이제 창문처럼 이렇게 넣는 것도 있고 쭉 나오는데 비용이 많이 비싸요. 그러니까 시공비 자체가 비싸고 그걸로는 사실상 수지 타산 맞추기는 사실 힘들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부 지원 받고 뭐 하면서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하는 거면 옥상 위에 하는 방법밖에 없고 그다음에 지금 얘기했듯이 뭐 레미안이다 자이다 뭐 아파트 위에다 올리는 거 좋아요. 근데 문제는 권리 관계가 복잡해요. 아파트는. 왜냐면 한 사람 게 아니에요. 아파트는. 만약에 한 동에 집이 40개가 있다면
옥상은 그 40분의 1의 소유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설치가 안 돼요. 관리비 털어준다 그러면 좋아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아파트 위에다 설치를 하려면 아파트 무슨 뭐 입주자 무슨 뭐나 관리사무 모든 뭐 동의를 받고 뭘 해야 되고 되게 복잡해지는 것들 중에 하나고 이런 경우는 되죠. 제가 저번에 재작년에 시공했었는데 역삼동에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 한 동이 다 한 분 거예요. 그럼 되죠. 그런 거는. 네. 그런 건 되죠. 그래서 이제 아파트 위에다가 태양광 올리는 것들이 대부분 주공이나 LH공사나 뭐 SH공사나 해서 임대 아파트. 그거는 아파트 주인이 공사죠. 그렇죠. 그런 데 올리죠.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건 올리죠. 네, 그건. 그럼 그들이 거기서 이제 전기를 팔아서 돈을 또 버네요? 팔아서 버는 방식도 있고, 그 아파트 내부 전기를 쓰는 경우도 있고, 그건 이제 사업 방식에 따라서 조금씩 바뀔 수는 있겠죠. 그래서 아파트 얘기가 나온 김에 저한테 보도자료가 얼마 전에 왔어요. 발신이 서초구예요. 서초구에서 아파트 베란다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을 하는데 여기 희망하는 가구 선착순 모집한다. 이거를 그러니까 좀 많이 알려달라. 기사로 내달라고 해서 왔는데 여기 보면은 200에서 210와트가 65만 원 이하, 250에서 260은 68만 원 설치비가. 그리고 선정이 되면 설치비의 50% 이내인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그리고 5년간 AS도 가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은 베란다에 지금 집광판이 눈으로 봐도 한 라면 박스만한 게 한 2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괜찮은 아이디어 하나고 이건 서초구뿐만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서울시의 모든 구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파트는. 그래요? 네. 여기가 마포구인가? 네. 마포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네. 마포구. 저는 또 구로구니까. 근데 이게 이제 아파트 베란다가 이제 이거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제대로 된 효율을 내려면 자기 아파트 베란다가 남쪽 그렇죠. 남향. 네. 남향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고 그다음에 이게 괜찮은 아이디어인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한전이 한 가구에 주는 전기 용량이 3kg예요. 그리고 그 구간별 누진제잖아요. 월 그렇죠. 기준이죠. 월. 그러면 보통 내가 한 달에 한 500kg 쓴다 하면 전기요금은 10만 원 정도 이상 나오죠. 500kg 이상. 근데 이걸로 해서 이런 직광판 한 2-3개 정도 달아서 만약에 계량기를 거꾸로 돌린다고 하면 그 한 10만 원 나오는 게 한 뭐 5만 원 나오든 뭐 6만 원 나오든 그럼 저건 5만 원짜리예요? 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저기 용량이 이제 210와트짜리 2장이라고 하면 25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50와트짜리 2장이라고 하면 500와트인데 그럼 500와트 해봤자 큰 용량은 안 되죠. 그래도 한 달 가구에서 전기료 아끼는 거는 한 4-5만 원, 3-4만 원은 아낄 수 있겠죠. 많이 쓰는 집이라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개인의 비용이 30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건 서울시에서 보조를 또 해주죠. 보조를 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는 뭐 이게 정치색은 그렇게 없지만 저게 지금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 전국의 어느 지자체도 지금 서울시처럼 이런 태양광을 위한 행정적인 지원과 금전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서울시처럼 이렇게 지원을 하는 지자체는 어느 한 곳도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만약에 자기 아파트가 남향이라고 하면 이건 충분히 생각해 보실 만한 일이에요. 그리고 단순 계산해도 7달이면 지금 봄전을 뽑거든요. 그럼요. 이게 지금 얼마나 가요? 저런 거. 만약에 설치를 하면? 한 4-50만 원 정도는 가겠죠. 아니요. 그 어떤 존속 기간이.
저건 그냥 반영구적인가요? 한 10년 이상은 쓰겠죠. 10년.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그러면 굉장히 많이 남는 장사네요. 그러면. 근데 이제 문제는 저거를 설치하는 태양광 모듈이 어떠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해지고 저거를 이제 변환해주는 인버터가 또 어떠냐에 따라서 또 많이 차이가 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게 설치하시는 분들도 문제가 마진이 남아야지 하니까. 그러니까 싼 제품들을 갖다가 쓰는데 이 태양광 모듈은 싸고, 그러니까 이 모듈에 따라서 효율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리고 또 단결정이냐 다결정이냐에 따라서 또 차이가 많이 나고, 그다음에 인버터도 효율이 뭐 98%짜리 99, 그러니까 100을 생산을 하면 99개, 98개를 변환해서 나가는 게 있는데 100을 생산한 거를 80개밖에 못 보내주는 인버터도 있어요. 그럼 저거는 아무래도 엔트리급이겠네요, 그러면.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게 제도가 조금 더 발전을 해서 이런 모듈이나 스펙을 자기가 결정을 하고 차라리 서울시가 얼마를 지원해주는 형식이 되면 훨씬 난데 지금은 이제 업체들이 선정이 돼 있어서 그 업체 스펙에 맞춰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건 조금 안타까워. 저 그러면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럼 이런 식으로 발코니에 하는 것도 그럼 가능하나요? 그냥 개인이? 그럼요. 네. 그러니까 굳이 만약에 나는 서울시 지원 안 받겠다. 네. 그럼 내가 설치하면 돼요, 그냥. 이 아저씨가 해준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까부터 그 시공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일단 뭐 지붕 올리는 것만 말씀하시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또 대부분이고 그리고 다 아파트가 없더라도 뭐 빌라라든지 뭐 이렇게 가지고 이제 발코니가 있잖아요. 예. 그럼 발코니에 이제 뭐 이거를 하면은 뭐 30평 대지만큼은 안 되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왜 에어컨 실외기 우리 발코니에 왜 에어컨 실외기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앵글 이렇게 달아서 내놓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것도 그냥 뭐 한 3장, 4장 뭐 많이 붙일 수 있으면 5장 정도까지만 붙여. 만약에 250kg짜리 아니면 300kg짜리 모듈 5장 붙이면 1.5kg죠. 그러면 가정에서 아마 전기료 한 달에 2만 원, 3만 원밖에 안 낼걸요? 네. 그러면 그렇게 만드는데 비용은 어느 정도 시공이 들까요? 비용, 이제 그게 제품에 따라서 틀리니까 네. 지금 여기 서울시에서 지금 하는 것처럼 한 60만 원대에 맞추냐, 아니면 100만 원대에 맞추냐, 그거는 이제 자기가 비용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한 달에 전기료를 얼마를 내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춘다고 하면 네. 어떤 집은 한 달에 전기료 3만 원 내는 집이 있을 것이고 어떤 집은 또 한 달에 전기료를 뭐 한 15만 원, 20만 원 내는 집이 있잖아요. 그러면 20만 원 내는 집 같은 경우는 이거를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뭐 한 1kg나 뭐 2kg를 설치를 해서 붙인다고 하면 전기요금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 1kW 정도만 되면 4인 가족이면 거의 돈 낼 일이 없겠어요. 전기료를. 아니, 그래도 내죠. 내긴 내지. 왜냐면 한전이니까 돈 벌어야죠. 한전이. 기본료만 내면 되겠네.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이게 누진제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100kg 그러니까 아니 이거를 설치를 하면 1kW짜리를 하면 그래도 한 1, 2만 원은 내겠죠. 2, 3만 원 내든지. 근데 어쨌든 많이 절약은 되는 건 맞죠. 그러면 좀 더 이제 디테일한 걸 여쭤볼게요. 이 집광판을 설치를 하면 첫째, 비나 눈이 올 때는 이게 효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발전은 돼요. 근데 한 10% 정도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뭐냐면 태양광 발전은 햇빛이 나서 직사광을 받을 때 가장 효율을 내는데 흐린 날도 일단 해는 있으니까 그쵸. 발전은 되죠. 그다음에 뭐 눈 오는 날도 해는 떠 있으니까 발전은 돼요. 근데 눈이 오면 태양광판을 눈이 가려버리니까 발전이 안 되겠죠. 비가 오면은 비 오면 이제 날씨가 흐리니까 발전이 안 되고. 근데 이제 지금 말하는 발전은 그러니까 연평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으로 태양광 발전을 하면 보통 한 3.5시간은 다 나와요. 3.4시간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이 발전량에 대해서는 크게, 그러니까 향을 맞추고 제대로 시공을 했다면 그 정도는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요즘 미세먼지 많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되나요? 그거 뭐 어차피 먼지가 이렇게 쫙 앉아버리면 그것도 비가 오면 네. 또 씻겨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씻어줘도 되는데 그런 수고를 사실상 사람들이 안 하죠. 처음에는 한두 번은 해도. 귀찮잖아요. 그걸, 아니, 만약에 그 판이 한두 장이라면 닦겠지만, 보통 한 사람 막 판이 뭐 1000개, 2000개 되는데, 그럼 맨날 그걸 닦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만약 가정용이면 먼지 털이개로 이렇게 하면 되나요? 뭐, 그렇게 해줘도 되고. 그러니까 관리는 굳이, 어차피 눈이 오면 이 태양광 판넬이 그냥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한 30도나 뭐 45도나 각이 져 있기 때문에 눈이 오면 눈은 다 씻겨 내려가고 비 오면 또 청소되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진짜 효율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태양광 모듈 위에 이렇게 그러니까 자동차 와이퍼에서 물 나오는 이제 그런 것처럼 이렇게 쭉 해갖고 물 뿌려주고 뭐 청소하고 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액세서리 같은 장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장비들을 어차피 하면 효율은 좋아지겠지만 투자 대비 수익률이 별로 안 좋은 거지. 그러니까 내가 그런 설치를 하면 설치비 또 그렇죠. 돈 들어가고 또 고장나면 또 고쳐야 그렇지. 그리고 또 하나. 새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동네 애들이 야구를 하다가 깨트렸어. 공이 거기에 딱 맞거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깨지는 거지. 깨져버리나요? 그러니까 새똥은 상관없고 어차피 비 오면 다 씻겨 내려가니까.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누가 뭐 소주병을 던진다거나 돌멩이를 던진다거나 뭐 그러면 깨지겠죠. 물리적인 충격이 그렇죠. 굉장히 취약하네요. 아니 그렇게 강화유리이기 때문에 아주 약하진 않지만 그래도 깨려고 맘먹으면 깨지겠죠. 네, 그거는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일설에 따르면 이 태양광 발전은 전라도 쪽이 아니면 일조량이 딸려서 단가가 안 맞는다. 그런 또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일조량이 제일 좋은 쪽은 전라도가 아니고요. 그 대구 인근이에요. 대구 인근 그다음에 영덕 뭐 이쪽 그러니까 영덕도요. 네, 영덕 뭐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사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근데 전라도 쪽에 많은 이유는 뭐 이러면 좀 그렇지만 땅값이 싸서 그래요. 네. 또 그런 네. 거군요. 네. 그럼 땅값 대비 나쁘진 않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면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평당 1000만 원짜리에다가 해야 되는데 전라도 가면 그거보다는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게 땅값 때문인데 와전이 된 거군요. 그렇죠. 이게. 네. 일조량이 많은 걸로. 네. 일조량은 우리나라는 충남 이후로 그러니까 거의 비슷해요. 크게 뭐 차이지거나 이렇게 모나진 않아요, 우리나라. 그러면 대표님은 다 그 전국의 일조량을 한번 다 체크는 해보셨어요? 네, 다 체크하고 아니 이제 그런 기상청이나 그런 데서 나오는 이제 통계 자료 같은 것도 다 있고요. 네. 네, 다 어차피 이걸 근데 다 봐도 전국을 다 봐도요, 크게 우리나라는 모나진 않아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도. 뭐 어떤 분들은 서울이 진짜 발전이 안 된다. 뭐 3시간도 안 나온다. 뭐 이러는데 저희가 직접 설치하고 시공해 보면 서울도 3.6시간, 3.7시간 나와요. 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전라도 쪽에 설치한 것보다 서울에 설치한 게 더 좋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복글복이고 왜냐면 날씨가 흐리고 맑고 하는 게 이게 통계적으로 어떻게 맞출 수가 있는 부분은 절대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달빛은 안 되죠? 아니 사일러문 늑대 인간도 변하게 하는데 달빛이 이건 안 되는구나. 근데 너무 징중했어. 한 번씩 웃어줘야 돼. 맞아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유지 보수 비용은 많이 안 든다는 거네요. 그러면 결론은 이제 만약에 그렇게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서 망가지면 그건 어쩔 수 없고
근데 이제 그거 말고는 이제 저거는 망가질 수 있겠죠. 이제 전기를 변환해주는 인버터는 전기 장치다 보니까 뭐 수명은 있겠죠. 근데 지금까지 저희가 5년, 6년 쓴 것들도 크게 뭐 문제가 없는 걸로 봐서는 그것도 뭐 이제 뽑기라고 그러죠. 뽑기. 내가 잘 걸리면 뭐 잘 쓰는 거고 제품이 좀 안 좋게 걸리면 안 좋게 쓰는 건데 그거 정도 이제 인버터 정도는 뭐 바꿔줄 수 있겠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게 이 형광등이나 헤어드라이, 어떤 뭐 토스트 이런 거를 만약에 내가 집광판을 설치해서 거기서 나온 전기를 쓰려면 별도의 어떤 뭐 기구가 또 필요한가요? 파는 목적이 아닌 내가 쓰는 목적이라면? 쓰는 목적이라면 그냥 쓰시면 되죠. 아니 그러니까 전기 이렇게 지금 우리 콘센트 꽂듯이 아니 그냥 콘센트에다가 꽂아서 쓰면 되죠. 그럼 그 콘센트는 어디다 연결을 해야 돼? 그냥 콘센트에다 개념이 이제 저건데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이 지금 베란다에 이거 한 거 있잖아요. 이것도 이걸 해서 여기서 연결해주는 조그만 인버터가 있어요. 이거를 그냥 가정 콘센트에다 그냥 꽂는 거예요. 그 우리 왜 캠핑할 때 뭐 그렇지. 선 딱 당겨갖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꽂는 거고 우리는 전기 쓰려면 우리도 똑같이 플러그에서 꽂아서 쓰면 되고. 네. 그럼 220V가 콸콸콸. 네, 그렇게 나오는 거죠. 네. 업이 되는 거죠, 전기. 그럼 이거를 파는 목적과 쓰는 목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이게 그럼 따로 있는 거네요, 그러면? 이걸로 해서는 전기를 못 팔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해서는 전기를 못 팔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전기를 팔려면 아까 우리가 한참 얘기했던 FIT나 뭐 했던 것처럼 발전 사업자가 돼야지만 전기를 팔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그거는 이제 전기 사업법에 따라서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허가를 내고 네, 그렇게 해서 하는 거고 가정에서 이렇게 써서 만약에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이번 달에 전기를 안 썼어. 그래서 한전으로 거꾸로 가고 한전한테 한 300와트 정도가 그냥 공짜로 갔어 전기가. 그럼 나는 한전을 벌어준 거잖아요. 근데 그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한전 좋은 일 그렇지. 시켜주고. 네. 그러니까 팔 수가 없어요. 전기 사업자가 아니니까. 네, 아니니까. 그러면 그 전기 사업자로 이렇게 하면은 네. 어차피 그 사업자 등록증은 이제 과세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과세율은 얼마나 돼요? 이게 또 업종마다 다 틀리잖아요, 과세율이. 과세율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부가세 똑같이 내고요. 네,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법인이면 법인세 낼 거고 개인이면 종합소득세를 내겠죠. 그건 이제 세무서에서 정해진 과세 뭐 부가율에 따라서 또 낼 거니까 그건 똑같이 사업자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간단하게 여쭤볼게. 아까 그 강화유리 말씀하셨는데 우박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까지는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요? 어느 정도 충격에는 견뎌요. 어느 정도 충격에는. 야구공만한 우박이 떨어지면 작살이 나겠지만 그러면 작살이 나겠지. 근데 뭐 조그만 거 뭐 이런 거는 뭐 태풍이나 강풍 이제 그거는 이제 그 태양광 판을 잡아주고 있는 구조물이 지지물이 얼마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정도로 이게 설계가 됐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이제 정해지는 부분이고 뭐 보통 기본적으로 35m/s 이상은 할 수 있도록 되니까. 그럼 그 직광판 자체는 온도가 어떻게 되나요? 표면 온도가? 많이 올라갈 때는 한 80도까지 올라가죠. 그러면 사람이 장난으로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화상을 입겠네요? 아주 뜨거울 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직광판이 여름에 태양광 발전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은 봄하고 가을에 잘 돼요. 그래요? 네. 그리고 여름에는 태양광 모듈 온도가 일정 온도가 이상이 올라가 버리면 오히려 발전 효율이 떨어져 버려요. 열 때문에. 그 온도 때문에. 그래서 그 진짜 효율을 중시하시는 분들은
태양광 판 밑에 막 쿨링 막 그런 거 막 해주고 막 그래요. 네. 냉각수로 네. 열시키게. 온도 떨어지라고. 그렇다고 그늘을 칠 수는 없으니. 그렇죠. 네. 그런 기능성 뭐 이런 장비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좀 재미가 가미된 질문을 드렸었고 다시 좀 진지한 걸로. 네. 제가 아까 지금 서초구 자료를 보여드렸는데 요즘 또 쏠쏠하게 오는 게 해줌이라는 오픈 마켓이 또 있어요. 태양광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오픈 마켓이 있어요. 그게 이제 기자분들한테는 오픈마켓이라고 해서 이제 언론엔 또 그렇게 나가고 저희 같은 시공업체한테는 시공업체 모집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도 메일을 보내요. 근데 이제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일종의 11번가. 그쵸, 11번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 쇼핑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이런 태양광을 시공하는 회사들은 아직까지 이게 대기업화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그 중소기업 수준이고 따로 영업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나 그러니까 일반인들을 상대로 그런 게 좀 없어요. 그러니까 하기도 힘들고 거기까지 하기에는 마진이나 이런 산업 구조가 발달을 안 했기 때문에 일반인들하고 이런 실제 시공하는 회사랑 직접 만나기는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일반인들이 이걸 하려면 중간에 뭐 큰 회사들을 끼게 되고 그 큰 회사들이 또 실제 시공하는 회사들한테 하청을 주는 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사들은 이제 중간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브로커처럼 이제 얼마 피를 받고 이제 하청업체한테 주는 거고 실제 공사는 전혀 다른 회사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대기업 뭐 A다 뭐 S 뭐에서 했다 L 뭐에서 했다 뭐 이러면 그 회사가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밑에 한 2단계 3단계가 내려가요. 근데 그러니까 실제 공사하는 회사들하고는 일반인들하고는 만나기가 힘든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그 해줌 같은 경우 이제 자기들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비교 분석을 하는 건데 여기도 이제 그게 한계가 있어요. 여기도 이제 아이디어는 되게 좋고 그 참신한데 이제 문제는 현실하고는 좀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현실은 결국에 기업이 이런 걸 하려면 결국엔 마진이나 돈을 많이 벌려는 목적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가격이 오픈돼 버린다. 아니면 뭐 그러니까 가격 경쟁으로 지금 이걸 붙여서 이게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뭐 얼마인데 제품들이나 뭐 거기 나와 있는 뭐 태양광 모듈이나 제품들을 보면 그렇게 좋은 제품들은 아니에요. 예. 결국은 인터넷 최저가로 가서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뭐냐면 그 회사들의 영업을 해줌이라는 데가 이제 해주는 거죠. 그 대신에. 그러니까 단순히 그러니까 그런 차별점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줌이 어느 회사 우리가 얼마에 계약을 해서 얼마를 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연결을 시켜주는 거고 이런 그러니까 여러 회사들을 셀렉트를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건 굉장히 장점인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 이제 해줌도 얼마간의 영업 마진이나 그렇죠. 피는 먹어가겠죠. 근데 그 마진이 굉장히 작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격이 태양광 가격은 거의 오픈돼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여기서 시공해서 가져갈 수 있는 금액들이라는 게 보통 마진 기업 마진이 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거에 한 10억짜리 공사했는데 10% 마진 보는 거하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뭐 500만 원, 뭐 600만 원, 590만 원, 60만 원 거기서 10% 마진, 15% 마진 받자 한 뭐 60만 원 뭔데 그거는 보통 하루 일당 2명 하루 일당밖에 안 되는 마진이에요. 근데 그걸로 AS 뭐 3년, 5년 해줘야 되고 뭐 해줘야 되고 그런 식으로 따져본다고 하면은 안 맞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여기 나름대로 제가 볼 때는 굉장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가격이 그런 게 뭐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벤츠 뭐 그런 얘기 해도 되나? 그러니까 벤츠나 BMW 타는 사람하고 티코 타는 사람하고 근데 이게 똑같은 차예요. 근데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가니까 서비스를 잘 받고 좋은 제품 쓰고 좋은 효율을 내려면 비싸게 투자하는 게 맞는 거고 지금 이렇게 싸게 가는 거면 고장 날 수도 있고 예, 문제 생길 수도 있고 AS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개념으로 가면 그럼 된다는 태양광도 옵션 질이 가능한가요? 어떤 옵션이지? 벤츠 아우디처럼? 옵션 질이 태양광에 가능. 에어컨 막 달려있어가지고 냉각기. 아니 걔들 맨날 하는 얘기 그거잖아. 왜 미국보다 이렇게 비싸게 쳐봤냐 그러면 한국은 풀 옵션입니다 그러잖아. 내가 언제 풀 옵션 해달라고 했어? 근데 걔들은 그 명목으로 차를 막 1,000만 원, 2,000만 원씩 비싸게 받는 거예요. 이것도 뭐 그렇게 주문한다고 하면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인풋 아웃풋이 정확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얼마 투자해서 얼마 내가 전기 절약하고 하는 게 투자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최저로 설치를 하고 운용을 해야지만 내가 최대의 수익을 뽑을 수가 있는데 그 최저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AS나 뭐나 다 포기하고 단순하게 하다가 한 3년 5년 쓰다가 망가지면 만약에 망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망가지면 그걸로 뭐 해서 추가적인 비용을 내가 내고 할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제대로 된 제품을 좀 써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워런티를 받을 것이냐 그거는 이제 소비자의 몫이겠죠. 근데 뭐 어느 산업이나 인터넷 최저가 이 치킨런 게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상식적인 선에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한다면 뭐 서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쵸. 들어요. 그리고 이 한때 그 테마주 중에 하나였잖아. 태양광이. 그렇죠. 태양처럼 뭐, 떠오르는 테마주였죠. 한화도 있고 LG도 있고 뭐 삼성도 있는데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죠? 네. 그러다 쫙 거품 빠지고 요즘은 어떤가요? 좀 일단 삼성은 태양광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했고요. 네. 네, 그 이재용 상무가 이제 저희 되면서 그러니까 삼성이 태양광에서 무서웠던 이유는 뭐냐면 지금 수원이나 기흥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이 지금 반도체 만드는 공장을 그 설비 한두 개만 추가하면 태양광 모듈을 만들 수 있는 공장으로 다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중국이나 다른 업체들에서 굉장히 무서워했던 것들 중에 하나죠. 이미 기반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좀만 바꾸면 할 수 있는데 이 2000년대 후반에 세계적인 흐름이나 이런 거 봤을 때 투자하기가 이렇게 좋은 여건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은 과감하게 포기를 했죠. 삼성 포기했고 LG는 지금 하고 있고 공장. 그러니까 LG는 하고 있고 하나는 이제 중국의 솔라원 인수해서 하고 있는데 메이드 인 코리아는 아니죠.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이제 하나가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현대도 조금 하고 있고 현대중공업에서 좀 하고 있고 대기업군에서 보면 그렇게 돼 있고 나머지는 이제 중소기업들 뭐 한 5개 6개 정도 지금 남아 있고 근데 지금 세계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이제 한번 위기는 이제 갔고요. 뭐 웅진이나 뭐나 많이 엎어지고 뭐 저기 했는데 이제는 다시 이제 수익들이 다 좋아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수요 공급이 어느 정도 맞아가고 있고 그다음에 공급이 옛날에는 공급이 초과가 돼서 이제 회사들이 문제가 되는데 이제는 수요가 어느 정도 뒷받침을 해주는 상태라고 시장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괜찮지 않을까 태양광 쪽에서는. 그러면 그 테마주 자체는 여전히 그러면 낮은 거죠 지금 가격은 예전에 비해서. 오시아이나 그런 데 보세요.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다시 지금 올라가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국제적으로 얼마나 이제 많이 저희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좀 바뀔 수는 있어도 이쪽 산업은 그렇게 죽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는 거죠. 이게 테마주가 딜레마가 그거예요. 태양광도 그렇고 줄기세포도 그렇고 누구나 이게 뜰 거라는 건 아는데 언제 뜰 건지를 모르는 거야. 그렇죠. 그 태양광 우리나라는 딱 저의 정부가 어느 정책을 하나 딱 발표하면 뜹니다. 4대강 이후로 훅. 아니 뭐 하나 이렇게 뜨면 발표합니다. 다시 좋아지고 있으면 이재용 아저씨가 다시 또 들어올 수도 들어올 있겠네요. 수도 있죠. 아니 삼성은 그 많은 설비가
최적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수정하거나 변경하면 바로 태양광.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좀 힘든 것들 중에 하나는 이미 태양광 모듈 패널, 그러니까 태양광 산업이 모두 자본 집약이 돼서 이미 캐파 싸움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반도체가 최강일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캐파를 생산을 하기 때문에 되는 건데 지금 이미 태양광에서 그 많은 모듈, 그러니까 엄청난 몇 기가와트로 생산하는 회사들이 이미 중국 회사들이 세계 탑10 안에 6개인가 7개인가가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작하면은 삼성은 늦었죠. 네, 이미 다 나눠져 있어요. 이미. 그래서 그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해서 제가 한화를 좀 찾아봤어요. 여기를 보니까 글로벌 통틀어서 태양광 분야 수직 계열화를 이룬 몇 안 되는 곳이더라고요. 보니까 뭐 아까 솔라원 얘기 나왔었고 지금 뭐 큐셀, 케미칼, 뭐 이런 데서 뭐 웨이퍼 만들고 셀 만들고 모듈까지 다 실리콘까지. 그래서 발표한 걸 보니까 내년에 1,000억 영업이익이 예상된대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제 하나 주식 사도 되나요? 글쎄요. 아직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팔리는 거에 비하면 사도 되는데 국내 시장만 본다고 하면은 근데 뭐 글로벌 영업을 하는 거 글로벌 같은데. 영업하면 하나 하면 좋죠. 그럼 사도 되겠네. 그건 이제 각자의 판단에 맡겨야죠. 애널리스트는 아니잖아요. 네. 왜 이걸 왜 자꾸 강요를 하는 거야? 애널리스트들은 잘 몰라 오히려. 걔들은 뭐 주가 띄우고 뭐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잘 모르고 이 현업에 있는 전문가들 말이 더 정확해요. 아니 그 하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수직 계열화가 됐어요? 이제 저거죠. 김승현 아저씨 지금 깜빵 힘들게 지금. 근데 이제 그걸 잘하니까 하나가 차세대 동력을 찾다가 이제 태양광을 한 거고 우리나라 모든 기업에서 태양광에 대해서 부정적인 노를 했는데 하나는 투자를 했고 그 와중에 전 세계 이제 뭐 독일의 큐셀이나 중국의 솔라원이나 적정한 시기에 엎어졌고 하나는 또 그걸 싼지 비싼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인수를 했고 그런 과정들이 이제 집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서 이제 하나 하다 보니까 웨이퍼도 해야 돼, 뭐 셀도 해야 돼, 조립도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씩 이제 다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대로 돼서 시장이 살아난다고 하면 엄청난 시너지, 지금까지 하나 화학이나 뭐 이렇게 돼서 회사가 커왔던 거와 더불어서, 그러니까 삼성이 이건희가 들어와서 삼성전자가 만들어졌던 것처럼 지금 하나가 만약에 그렇게 터질 수도 있겠죠. 여기서 이제 또 개인 음모설을 하나 또 제기를 하면 요즘 그 하나에서 제일 잘 나간 놈이 이태양이거든. 얘가 지금 1선발이라고 한화에. 하필 이름이 태양이네. 이게 모종의 그 김승현 아저씨가 얘를 개명을 시켰나? 그럼 뭐야. 지금 몇 등인데 한화가 지금. 꼴찌긴 한데 얘가 나오면은 삼성도 잡어 얘가. 빅뱅의 태양은 뭐. 걔는 하나랑 관련이 없잖아. 그리고 비는 태양을 피하고 싶었다는데. 이태양이 갑자기 잘하더라고. 하나는 뭐 이게 진짜 말씀대로 대박이 나면 이태양과 김태균이 또 짭짤하게 재미를 볼 것 같아요. 광고도 많이 찍고.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저희 지금 꽤 오래 달려왔는데 지금까지 저희는 이 전기를 만드는 쪽만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를 자동차나 어떤 노트북 같은 일상용품에 접목할 수는 없나요? 그러니까 지금들 많이들 연구하고 있는 게 전원을 태양광으로만 이용한 비행기도 나왔고요. 그래서 태양만 받아서 이제 달리는 거, 뭐 핸드폰, 뭐 캠핑 도구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왜 캠핑차 그
트레일러 같은 거 위에다가 태양 음. 이렇게 해서 전기 쓰는 거, 음. 뭐 하다못해 뭐 그런 거, 뭐 핸드폰 충전 아까 얘기했던 뭐 자동차도 이렇게 위에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무궁무진하죠. 무궁무진한데 이 태양광의 가장 큰 단점이 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개발돼야 될 것들이 2차 전지나해서 이것들을 그러니까 충전시키고 그다음에 저장하고 그런 쪽이 앞으로 더 많이 개발이 된다고 하면 이쪽은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태양광보다는 기업들도 2차 전지 쪽이나 연료 전지 쪽으로 많이들 개발을 하고 있고 그쪽이 더 큰 블루 오션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니까 결국엔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배터리 기술이 얼마나 더 발전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태양광이나 뭐 여러 가지 산업들도 같이 크지 않을까. 효율과 저장의 문제만 해결이 되면 정말 이거는 애플을 능가하는 그런 혁신적인 기업이 근데 이제 나올 것 같아요. 문제는 거기서 애플 지금 얘기했지만 결국엔 애플도 옛날에 우리나라가 했던 MP3 아이리버 결국엔 기술은 다 개발해 놓고 포장을 못해서 이렇게 망가지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안 돼서 망가지는 그러니까 이쪽도 보면 지금 굉장히 기술이 개발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 생활하고 접목하고 포장하고 디자인하느냐 그게 또 하나의 큰 숙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면 야 요런 건 진짜 괜찮다 뭐 괜찮다는데 이걸 이제 우리하고 어떻게 맞추는 게 굉장히 힘든 것들이 많아요. 네. 그런 것만 잘 되면 대박치는 아이템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자동차에만 이게 제대로 달려서 기름을 안 넣을 수만 있다면 인류가 낳은 최고의 부자가 되지 않을까. 당장 지금 테슬라 이런 데서도 아마 그 특허를 살려고 바로 달려올 거예요. 아유, 아무튼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태양광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지금 허기지시죠? 배고파요. 장시간 동안 그 신재생 에너지 그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신 에너지 팩토리 심정현 대표님과 함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저희 청취자분들이나 거기 출연하셨던 소감. 아니 저는 이런 드릴게요. 방송이 방송이 처음이라 뭐 없죠? 뭐 여기 하나도 왔는데. 없네요. 뭐 그냥 뭐 이렇게 말하는 거네요. 뭐 그냥 얘기하고. 네? 좋네요. 좋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방송도. 뭔가 이제 가면 갈수록 성의가 좀 떨어지시는 거예요, 멘트에. 얼마나 잘 되나 보자 뭐 이런 것 같아요. 네. 이제 저희 시즌 1 210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한마디 또 시즌 붙이시죠? 2에서 다시 또 더 쌈박한 아이템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